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사색. 요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매주 최소 5건 이상의 출간 제안과 7건 이상의 강연 제안과 3건 이상의 추천사 요청이 온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대부분 거절한다. 만약 거절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매년 300건의 출간 계약을 해야 하고 365건의 강연을 해야 하며 200개에 가까운 추천사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거절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약속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미련한 나는 이걸 진짜 다 해내며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끝까지 소모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거절이다. 어떤 정중한 거절도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좋은 제안을 주신 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읽는다. 내 원고 수정할 때보다 더 간절하게. 이유는 간단하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힘든 내 현실을 메일에 정성을 다해 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이런 방식의 거절 메일을 쓰기 위해 나는 내 24시간 중 1시간 이상을 투자한다. 간혹 더 많은 제안이 올 때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투자할 때도 있다. 내가 그 시간을 투자라고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 내게 좋은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쓰는 시간이라서 그렇다. 요즘 매일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좋은 글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생산적인 책 쓰기 방법. 1. 하나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장문의 글을 챕터라고 부른다. 한 권의 책은 보통 80개 정도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챕터 하나는 보통 3, 4페이지의 글로 채우면 된다. 2.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느낌표를 선물하라. 책 한 권을 언제 다 쓰냐? 라는 질문을 버리고 매일 챕터 하나를 완성하면 80일이면 완성이네 라는 느낌표를 자신에게 선물하면 본격적으로 책 쓰기가 시작된다. 2.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느낌표를 선물하라. 책 한 권을 언제 다 쓰냐? 라는 질문을 버리고 매일 챕터 하나를 완성하면 80일이면 완성이네 라는 느낌표를 자신에게 선물하면 본격적으로 책 쓰기가 시작된다. 3. 매일 하나의 챕터를 쓸 때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완성이다. 오타와 비문이 가득해도 좋으니 일단 완성을 목표로 정하자. 4. 매일 하나의 챕터를 완성하는 계획이지만 아주 가끔은 조금 무리해서 하루에 2개의 챕터를 완성해보라. 그럼 책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2배로 커진다. 5. 80개의 챕터를 1차로 완성한 이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정한다. 하루에 8개의 챕터를 총 10일 동안 수정하는 것이다. 6.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나 식사 시간 중간에도 언제든 스마트폰을 꺼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날 수정해야 할 8개의 챕터를 저장한 후 생활하는 게 좋다. 7. 그럼 총 90일이 지났을 것이다.
출판사는 이때 컨택하는 게 좋다. 책은 작정하고 앉아서 쓰는 게 아니라 숨을 쉬듯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써야 읽는 재미가 있는 의미 있는 글이 나오며 스스로 원하는 수준 높은 출판사에서 책을 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숨을 쉬듯 써라. 그래야 당신이 쓰는 글 안에 당신의 숨이 녹아든다. 김종원 작가, 글쓰기 독서, 책쓰기, 필사, 낭독 철학.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라. 아, 누가 되찾아줄 수 있을까? 그 아름다웠던 내 첫사랑의 나날을. 아, 누가 되찾아줄 수 있나? 그 좋았던 시절의 모든 순간을. 아무리 상처를 달래도 끝없이 되살아나는 슬픔에 잃어버린 행복까지 아파한다. 아, 누가 되찾아줄 수 있나? 그 아름답고 좋았던 시절을. 잃어버린 첫사랑, 괴테. 오래전에 열린 1000m 달리기 경기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다. 한 선수가 물을 마시는 장소에서 너무 지쳐서 실수로 물잔을 놓친 것이다. 너무 지쳐서 달리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까지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 힘든 표정이 화면을 보는 내게도 전해질 정도였다. 그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뒤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며 달리고 있던 그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한 선수가 자신이 마실 물컵을 들어 반 정도 마시더니 속도를 내서 앞 선수에게 달려가 물을 마시라고 건넨 것이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과 댓글로 남기는 사람이 많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제는 저런 멋진 선수를 찾기 어렵죠. 괴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라는 시를 쓴 이유는 뭘까? 아름다운 과거를 그리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리움으로 쓴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가 과거를 회상하며 시를 쓴 이유는 제발 과거는 그대로 두고 오늘 주어진 그대의 일상을 과거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컵을 건네는 선수가 이제는 없다고 불평이나 비난하지 말고 그대 자신이 누군가에게 물컵을 건네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오늘 되라고 쓴 시다. 과거는 과거 그대로 두라. 그게 가장 아름답다. 대신 오늘 주어진 그대의 하루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오늘의 사랑은 오늘만 즐길 수 있으니까. 더는 오늘이 아픈 과거가 되게 하지 마라. 50에 시작하는 10가지 마음 공부. 50 이후에는 과거가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대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은 거야? 싱그럽던 그 시절 언제 다 지나갔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데 무심한 세월은 바람처럼 흘러서 이렇게 늙은 몸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50 이후에는 더욱 마음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이 늙은 방식은 세월이라는 스승이 천천히 가르쳐 주었지만 마음은 아직 단단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1. 오늘 소모한 체력이 내일 바로 회복되는 좋은 시절이 이제는 지났음을 깨닫고
소모할 가치가 있는 일만 시작하세요. 2. 의미 없는 불쾌한 일은 서둘러 잊고 남길 가치가 있는 소중한 기억만 남기세요. 3. 뭐든 반복해서 생각하면 더 농밀해집니다.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 오늘만이 내가 가진 희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산인 오늘에 더 집중하세요. 5. 50 이전에는 체력이 열정이지만 50 이후에는 저력이 열정임을 기억하세요. 6. 위로 밀어 올릴 때는 힘들고 느리지만 내려오는 과정은 정말 순식간에 끝납니다. 50 이후의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니 그 짧은 순간이 더 짧아지지 않게 집중해야 해요. 7. 50 이후에는 옷이 아닌 철학을 입습니다. 그간 하나하나 쌓은 농밀한 사색으로 나라는 유일한 철학을 완성해야 합니다. 8. 50 이후에 지성은 최고로 높아집니다. 다만 마음을 제어해야 지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음은 지성이 주도해서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9. 인간은 자기 수준에 맞는 풍경을 봅니다. 수준 이상의 풍경은 볼 수 없어요. 50 이후에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게 50이라는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10. 경험을 쌓으면 모든 정보는 사라집니다. 정보는 세상의 것이지만 경험은 나만의 것이에요. 덕분에 50 이후에는 모든 정보를 잊게 되죠. 모든 것이 내면에 쌓여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50 이후에는 단 하루도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좀 더 자신이 되기 위해 분투해야 해요. 한순간도 단 한 걸음도 스스로 원한 움직임이어야 빛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지금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16가지 단단한 말. 1. 세상에 틀린 문제는 있어도 틀린 인생은 없는 거야. 2. 성적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애쓰고 노력한 시간까지 함부로 대하지는 말자. 3. 고민하는 건 아주 좋은 거야.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마. 4. 어떤 자책감도 느끼지 마. 넌 지금 그 누구보다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으니까. 5. 엄마 아빠는 모두 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고 있어. 6. 문득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첫 마음을 회상하면 도움이 돼. 7.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은 항상 있어. 8. 도전은 정말 중요한 거야.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간혹 실수로라도 성공하게 되거든. 9. 언제든 질 수 있지만 그게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니야. 10. 아무리 강한 사람도 늘 이길 순 없어. 스스로 자기 삶에 당당하면 돼. 당당한 삶이 자신을 위한 가장 최고의 격려야. 11.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순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 12. 삶이 있는 한 희망도 있는 거야. 너는 엄마의 갱년기를 응원해줘. 나는 너의 사춘기를 응원할게. 13.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가 품은 생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14. 정말 너무 힘들 땐 더 힘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해. 15. 실수는 그저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해. 실수를 대하는 너의 태도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거야. 16.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하다 보면 결국 할 수 있게 돼. 힘든 건 아주 잠시야.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사춘기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필사, 갱년기.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어떤 것의 가치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결정합니다.